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에 금융주 중심의 호실적이 나와 주었다라는 메인 타이틀이 있었고요. 미국의 소식 먼저 보게 되면 10월달 미시간대 소비 심리가 예상치가 하회했고 전월 대비도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소비 심리가 델타 변이 확산, 공급망 차질, 경제 활동 참가율 및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했으며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10월에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했고 전월 대비도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뉴욕 연은에 따르면 신규 수주 및 출하지수 하락은 상품 수요가 전월 대비 감소했음을 의미하며 배송시간 지수 상승은 공급망 차질의 심화를 의미하며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현 수준의 기준금리 유지를 시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22년 말 또는 23년도에 우리는 좀 하고 싶다. 근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이것보다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11월 중순 또는 12월 중순에 테이퍼링 시작할 것을 지지하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시적인 보다는 더 큰 위험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경고, 그리고 이에 금리 인상 결정은 인플레이션 높은 수준이 유지할지 여부와 완전 고용 여부가 따라와야 결정할 것이라 라는 조건부에 따른 발언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국내 소식으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정상화는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강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금리를 한 번 또는 두 번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서 꾸준히 우리는 할 거예요. 그러니 겁먹지 마세요. 우리는 할 거고 겁먹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대출을 줄이세요. 라고 여기에서도 굽히지 않고 그대로 강한 언급을 또 하셨으니까 웬만하면 대출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갚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93.93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준의 조기 긴축 불안미,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가 미국의 10년물 금리에 영향을 주면서 상승을 시켰고, 그리고 달러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테이퍼링 일정이 이제 곧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약간 다시 소폭 내려가는 형태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67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CPI, 제조업 지수 등 경제 지표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급 변목 현상이 이번 금값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부분과 유가 추이는 배럴당 83달러 선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수요 확대에 따른 오펙에서 이제 산유량에 따른 증가 추이를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푸틴이 좀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 있지만요. 왜 그러냐면 야 그러다가 너 스테고 오면 우리 다 그냥 둘 다 죽어. 이런 이야기처럼 보여져서 우리는 적재적소에 맞게끔 천연가스를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대한 주말에는 좀 어느 정도 가격선 유지를 또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또 알려드리는 부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중요 내용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스트뱅크의 미국의 은행 최초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가 출시가 됐는데 이게 OCC 부분에 1월 기준으로 승인을 받았던 바스트뱅크가 21년도 9월 미국 연방인가은행에서 최초로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스트뱅크 고객은 모바일 앱을 통해 당좌 예금 계좌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8개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 매매 커스터디가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취급 중인 가상자산이 중요하겠죠.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파일코인, 오키드, 알고랜드 라고 되어져 있지만 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존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핀테크와는 다른 은행만의 차별화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계정 보험이든 아니면 뭐 노 락아웃이든 뭐 저렴한 수수료든 뭐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뭐 미국의 가상자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진입 규제를 좀 더 명확히 해서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이 시장을 좀 더 키워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여기에서도 21년 1월에는 OCC에서 나왔던 미국 최초 디지털 자산 은행이 탄생했고, 이후 모건, JP모건, 골드만 등등등 수탁 서비스, 비트코인 펀드 상품 선물 거래 취급이 엄청 많이 다양한 상품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라는 내용이 좀 담겨져 있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치 및 대출 서비스 랜드를 출시하고 있는, 출시 준비 중인 코인베이스가 이제 이게 지금은 좀 SEC와에 대한 입장과 대출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8, 9월 달에 조금 해보려고 하다가 약간 뭐 코인베이스가 양보를 했죠. 예, 그러다가 두들겨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시점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구나. 그럼 국내는 어떠하냐? 매우 늦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너무 길어지니까요. 아무튼 이 내용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큰 고래는 줄고 중형 고래가 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또 핵심 포인트만 또 보게 되면, 자, 그래스 노드 이 데이터에 따르면 1000개 비트코인 이상 고래 개체 수는 17일 기준 현재 82개이고 12년 12월 15일 이후 81개월 만에 최저치이다. 당시 1000개 비트코인 이상 보유 거래수는 81개였고 개당 가격은 13달러 선이었는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만 달러를 넘었고 12년 12월보다 45만 %를 오른 가격이다. 저도 저대로 되돌아가고 싶네요. 그 다음으로 대형 거래수는 이처럼 급격하게 줄었지만 100개에서 1000개 보유한 중형 지갑 수가 9월 초 이후 5주 동안 크게 늘었다라고 하는데, 매우 주관적인 생각은 지갑 쪼개기가 들어간 거 아닌가. KYC, AML 부분으로 인해서 어차피 만기 시점이 트래블 룰까지 포함을 하면 내년 3, 4월 달까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약간 이제 꿀인내 나는 것을 좀 정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좀 지갑 쪼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이 중형계급이 늘어난 이유가 또 이런 측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냥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디크립트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받아들인 결정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승인을 또 꼽아서 상당량 이상 중형급에 있는 지갑들이 대거 많이 생성된 거 아니겠냐,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던 쪽이 좀 더 많이 늘렸다. 뭐 사업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뭐 기타적인 부분이든 간에 그런 게 좀 늘어난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지블로터가 미국의 자산운용사 자코비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이라고 해서 영국 자치령 지블로터 금융서비스위원회로부터 출시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주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죠. 저는 저의 주관대로 제 자산을 지키고자 해서 비트코인과 나머지 코인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저는 올해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올해는 좀 통과 못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드리기도 했었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사람이 그만큼 대응적 관점으로 또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 생각과 다르게 갔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것이냐. 빠르게 대응을 해야지만 내 돈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또 사람이다 보니까 틀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방향과 또 전혀 다른 방향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 당황함 속에서도 침착함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있는 수를 곧바로 잡아서 대응을 하셔야 이 게임 시장에, 이 코인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인기가 매우 좋았던 오징어 게임을 보면 현 사회와 거의 비슷한 구도가 많습니다. 예,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ETF 승인이 되면서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이런 비트코인 관련 상품들이 대거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 되면 여러 가지 대형군 쪽도 많이 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건 이런 상품군이 출시를 할 때마다 어떤 형태가 보여주었냐면, 상품군이 딱 시작할 때쯤에부터 그때부터는 가까워지면 질수록 시장이 좀 더 약해졌다라는 것은 거의 확률적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거의 80%가 넘었습니다. 17년도 때도 선물 부분이 통과가 되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당연히 그만큼 그 기대감으로 엄청 많이 선방향이 돼서 올라갔죠. 그 뒤로 박살이 났습니다. 네. 그 뒤에도 마찬가지 형태로 그래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이제는 올라간다라고 해도 올라가는 부분이 과열 단계가 나왔을 경우에는 일정 내 포트의 비중을 조금씩은 낮춰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테더가 CFTC와 합의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4,250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고 요걸로 땡처리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또 들리기도 했었고, 트위터 CEO가 스퀘어 개인 기업용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 구축을 고려 중이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따른 코인의 유동성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 부분도 같이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프로쉐어즈 ETF 다음 주 출시 유력하다라는 내용이 또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OCC 22년도 우선 감독 계획 암호화폐 포함을 시키겠다. 아무래도 ETF가 되었기 때문에 더 감독이 타이트해질 것이고, 그만큼 선물이 나오는 형태에서도 선물과 현물을 같이 교차하면서 쓸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이 딱 개장함과 동시에 선물로는 아마 롱보다는 숏비팅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관들이 생각했던 방향성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보유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숏배팅에 따른 여러 가지 악재를 더 많이 내서 물량을 뺏어먹는 전략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폴카닷이 암호화폐 인기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미국 유명 금융 투자 미디어 리얼비전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30종 암호화폐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폴카닷 1위, 2, 3위 솔라나 폴리곤, 4위 코스모스, 그 뒤로 테라, 에이다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과 판테라 캐피탈 CEO가 비트코인 가격 조정 낙폭 점점 작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나머지 지갑에 있어서 이 지갑에 따른 부분이 계속 많이 생성이 됐다는 건 이 사람들이 한날 한시 시간 맞춰갖고 같이 단합을 하지 않고서는 동시간대에 매도 물량이 같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냥 푼돈과 분실까지 하면 강제 스테이킹한 효과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팬심으로 또 존버하려고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더 나오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진폭은 줄어들고 이제 ETF가
일단은 통과가 되었으니 현물 ETF까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진폭은 적어질 것입니다. 옛날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뒤에 가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콜 옵션 수요 우세 비트코인 상승 영향이 된다 라는 내용과 월가 전략가가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최근 랠리에서 테슬라보다 낮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해서 릴 알든이 트위터를 통해 지난 2년간 비트코인 가격과 테슬라 주가는 상대적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내며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었다. 그리고 테슬라보다 비트코인이 더 낙관적으로 좀 보여진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밝히기도 했었고요. 이 중간에서 여전히 잊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는 이렇게 제도권이 되면서 누군가는 세금으로 많이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이 시장에서 한 번만 먹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돈을 벌려고 할까요? 이제 주식도 과세에 한번 양보 없습니다. 예, 양보 없어요. 23년도 때부터 삥 뜯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코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힘이 뭉쳐져야 비로소 웬만한 일반인들이 돈 어떠한 투자로 인해서 그것도 단기간 투자로 인해서 빠르게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코인에 따른 투자적 수단이 어느 정도는 좀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도 나는 이번만 돈 벌고 코인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에 따른 집은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시려고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자기 앞날만 생각하고 미래적인 부분은 또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약간의 이기적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었고요. 비트코인 SEC 승인에도 과연 조정 없이 상승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해가지고 한 분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8월 의장과 게리 겐슬러 청문회에서 있었던 암호화폐 우호적인 발언과 ETF 기대감이 10월의 상승을 이끌며 비트코인 정고점을 돌파 얼마 남지 않고 있다. 차트상 봐도 사업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정황상 조정이 올 확률이 매우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약간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죠. 4월 13일 날 뭐가 있었냐? 나스닥 상장,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주류로 이끄냐?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상장과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짧게 이야기를 하면 코인베이스 자체가 갖고 있는 코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코인을 회계 감산으로 인해서 자산에 따른 평가가 명확하게 됐고 그게 어느 정도 제도권으로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상장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원래는 채굴 회사들도 미리 상장이 되어져 있기도 했었지만 이례적으로 거래소가 상장이 됐던 것은 상당히 의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꼭 비트코인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알트코인들 일부 실물적으로 조금은 약간 자산화 격의 격상을 좀 보여주었다라고도 설명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까지도 본다라고 하면 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사전에도 요 전에는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딱 호재 끝나니 내려가는 부분이 좀 있었죠. 뭐 그런 걸 보게 되면 상장 재료에 따른 큰 호재는 반대로 소멸 후 큰 악재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벡트가 다음 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벡트가 조금 사이즈는 작지만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뭐 들어오는 투자 비용도 규모도 꽤 커지고 돈이 쓸 수 있을 만한 여력도 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MS사, 스타벅스 이런 부분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많은 사업을 할 것인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을 최초로 ETF를 승인했었을 때에 따른 패턴을 보게 되면 이것도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보게 되면 2003년도 때, 2004년 요 사이 때가
ETF가 딱 됐어요. 이때는 거의 유동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래량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ETF 상품 하고 나서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여기서의 또 모순이 있습니다. 이때 금융위기, 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푹 찍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있었을 때 여기까지가 대략 한 3배, 여기까지가 한 4배, 에서 5배 정도 올랐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금융위기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좀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것이 좀 더 가속화 시켜준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ETF가 열어줌으로써 여러 가지 유동성이 커지고 거래량도 같이 나와주면서 이만큼 성장 동력을 만들어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뒷부분에 나오죠. 그레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임박. 제가 기다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현물 ETF에 따른 기대감만 남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현물 ETF가 되면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선물보다 현물 부분이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현물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량 이상 커질 거거든요. 앞서 보여드렸던 만큼 아마 그 정도 파급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되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가 이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불장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드라마틱한 부분에 많은 부자가 많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만 준비를 해봤고요. 항상 여러분들 좀 부자의 마음가짐이 너무 앞서는 것보다 항상 내가 시중에 갖고 있는 이 자산 대비보다 어느 정도 이게 조정이 가능하는지, 조절이 가능하는지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오거든요. 너무 이런 돈 관리 부분에 있어서 너무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쉬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데 요거 괜찮겠냐? 라고 하지만 저는 일단은 추세를 보았을 때는 계속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미넌스 추세도 계속 유지를 해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동안 알트에 따른 기대감은 약간은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이만큼 올라온 만큼 또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알트에 한 번의 기회가 오겠지만, 그게 한번 이제 스위칭해서 도미넌스 스위칭에 한번 알트로 오게 되면 그게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 그 시점 기준으로 끊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그냥 결론만 미리 말씀드리면 어차피 통화의 가장 돈이라는 건 통화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통화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에 따른 인상이에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동일한 심리를 갖고 있거든요. 좀 더 안정화하면서 좀 더 이자를 안전하게 더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맡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또 그만큼 그 이자를 또 충족시키고자 해서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리를 좀 더 올려서 이쪽으로 또 빨아 당기죠. 그러니까 즉 뭐가 됐던 간에 인플레가 이런 형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금리 인상은 어차피 내년 중에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적당히 수익 내시고 내년 시장 볼 때도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ETF에 따른 측면도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형태로 계속 단계별로 진행이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그 다음 시즌, 뭐 그 다다음 시즌 되면 아무래도 회원물이 ETF 부분에 따른 속도가 같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뭐 그게 될 거라고 하면 그 전에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지갑에 따른 뭐 해킹이나 보관의 커스터디 부분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절차나 그 해당에 있는 법규에 따른 법안 절차가 통과가 되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상품의 보안 설명과 보험 처리 부분에 따른 뭐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하려면 기간적인 소요가 필요하겠죠.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조금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잔말이 많았네요. 도미넌스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매우 주관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48까지는 좀 봐둬야 되지 않겠냐. 만약 높아지게 되면 한때 그 이후부터는 알트코인에 따른 좀 기회가 다시 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